자, 시작하겠습니다. 48, 49에서 질문요. A반 학생들 251번. 그 다음 또 249번도요. 249번, 251번. 또 없나요? 왜 안 풀었어요? 254번도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49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거 안 돼요. 예진씨, 그럼 안 돼. 풀려고 해야 돼. 시간 없나? 네. 그러니까 밀리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생기고 하면은 쫓아가기를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지금 현재 무한고에 출제된 문제인데 A라는 집합이 1, 2, 3 세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데 A에서 A로의 함수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정의역 집합과 공역 집합이 구체적인 원소로 나오면 무조건 뭐 하라고 그랬지 내가? 그 벤다그램을 그렸어요.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쓰는 습관을 갖는 것이 문제를 풀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F함수는 이렇게 좀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또 G함수도 있을 건데요. 자, G함수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자고요. 1, 2, 3 이렇게. 자, G함수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오래 걸릴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금방입니다. 금방. 자, 이게 1, 2, 3 이렇게 쓰시고 H함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이 학교는 조금 더 고급지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야. 똑같은 말인데 치역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정의역으로부터 화살표를 받은 원소들의 집합입니다. 집합. 그러니까 함수값들의 집합이라 했죠. 함수값들. 치역을 각각 라지 F, 라지 G, 라지 H라고 했는데 라지 F의 원소의 개수가 3개래요. 누가요? 첫 번째 이 F함수입니다. F함수의 치역이 3개란 이야기는 얘 무슨 대응이라고 하는 걸까? 그쵸. 이게 3개 다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정의역이 3개밖에 없는데 치역도 3개가 됐다는 건 겹치는 것 없이 주고받았다는 이야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고급지게 한 거지. 대부분 문제는 그냥 1대1 대응, F함수는 1대1 대응, 뭐 G함수는 항등함수, 그 다음에 H함수는 상수함수 이렇게 주는데 얘는 좀 더 고급지게 준 것 뿐입니다. 얘가 뭘 나타내는 표현이었다? 1대1 함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1대1 함수가 항등함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1대1 함수야 이거.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참고로 G함수는 치역의 원소가 2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는 화살표를 못 받았고 2개 중에 한 놈은 2놈으로부터 화살표를 받았다는 이야기겠지. 자, 그렇게 정도만 해석하고 무슨 함수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표현만 돼 있으면 무슨 함수인지 모른다. 자, 그런 다음에 아하, 얘는 무슨 함수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 얘 무슨 함수를 의미하는 거지? 그치, 이건 상수함수인 거야. 전부 다 모조리 받았으니까. 상수함수가 될 것이고, 자, H랑 G랑은 교집합을 했는데 뭐 했대요? 공집합이 나왔다는 이야기니까 G라는 함수가 화살표 본 놈 말고 안 받은 놈이 H 입장에서는 전부 다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누가 누구한테 화살표 했는지 몰라. 자, 우선은 하나 확실한 건 여기 나오기 시작한 거는 F3이라고 하는 요 놈과 H3이라고 하는 놈이 화살표 간 것은 똑같고 여기 나왔다. F1은 1 나왔으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좀 보내놓을게요. 대신 1대1 대응이니까 F3이 갈 놈은 이제 좀 더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아니면 누굴까요? 2 아니면 얼마? 3으로 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 G2라고 하는 함수 누구한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G3이 보낸 거에 합성함수 F랑 똑같대. 그러니까 아직 잘 몰라. 아직은 누구한테 누가 보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2개 얘가 뭔가가 결정되면 요거 결정되고 얘도 그냥 줄줄이 다 결정될 것 같거든. 자, 근데 우선은 보니까 그 밑에 것까지 한번 읽어봤다. A라는 집합에 X1, X2가 있는데 X1이 X2보다 작다면 G함수는 뭐 어떻게 간대? 이 큰 놈이 얘가 보낸 놈보다는 큰 쪽한테 간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놈이 2놈만 화살표를 보낼 건데 얘네가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 얘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인 거겠지. 또는 얘가 이렇게 가면 얘네도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인 거고. 또 그 다음 1과 3이 선택되면 뭐 이렇게 갔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2하고 3이 선택됐다면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인 거지. 아직 이것만 가지고도 잘 모르겠단 말이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가상하는 겁니다. 뭘 가상할 건데요? F3이 3일지 2일지 모르니까 2한테 먼저 화살표를 보내는 걸로 가보는 겁니다. 자, 이거 이렇게 화살표 가면 얘는 자동적으로 여기한테 갈 거고 그럼 모조리 3이 2한테 가는 상황이라 이 H함수는 모조리 2한테 가는 이 상황을 생각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만약에 중간에 이 가나 조건에 어긋나는 상황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무조건 이제 얘겠죠. 3이 3한테 간 거고 2는 2한테 간 걸 겁니다. 근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거 갈 거예요. F2와 G2가 있을 건데 G3은
G3이 누구한테 갔는지 모르지만 그놈이 F한테 보낸 놈이랑 뭐 한다 그랬어요? F 보낸 놈이랑 똑같은 값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현재 G2라고 하는 놈이 만약에 그 대신 여기한테는 가면 안 되겠죠. 이 뭐라 그랬냐면 H1과 HG 이 둘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현재 내가 만약에 여기로 보냈다고 한다면 얘는 절대 여기로 못 보낸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선생님 G2라고 하는 놈이 보낸 것이랑 G3이라고 하는 놈이 보낸 것인데 G3은 F3이랑 연관되어 있거든. 그러면 만약에 G3이 3한테 가잖아? 그럼 F3은 2한테 가는데 2는 못 받으면 안 된다며. 그죠? 그럼 얘는 G3은 무조건 누구한테 가야 되겠니? G3은 현재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1한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3한테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3한테 가버리잖아? 그럼 여기가 G3이 3이면 F3이 되는 거고 F3은 2한테 가는 건데 F3이 아니구나. 상관이 없구나. 죄송합니다. 상관없네. 얘가 안 가는 거지 상관이 없는 거다. 그지?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1한테 아니면 3한테 가는 건데 이것도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러면 되겠지. 얘가 G2가 얘한테 보내면 안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서 G2는 대소관계를 가질 거니까, 오케이. G3은 무조건 누구한테 가야 될 것 같냐면, 여기한테 가야 되겠네. 자, G3은 여기한테 가게 되면, 요 놈은 결과적으로 3 될 것이고, 요 놈은 얼마냐? 2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G3이면 F3이면 2. 그렇게 돼버리면 G2가 2가 되면, 요 요건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G2는 2한테 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누구한테 갈 거다? 2한테 갈 거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G3은 아예 못 가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G3은 1한테 갔다고 해볼게요. G3이 1한테 갔다라고 한다면 G3은 1한테 갔다고 한다면 F1은 누구한테 가는 거지? 1한테 가는 거고 G2는 얼마가 돼버리는 겁니까? 여기한테 가야 되는 거다. 그치? 근데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1은 얘네보다 더 작은 쪽에 가야 되니까 무조건 이쪽으로 몰아서 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치역의 원소가 몇 개밖에 안 생겨? 한 개밖에 안 생겨. 그래서 얘는 아니었구나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끝난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갈 거다? 다이렉트로 얘놈이 갈 거고요. F3이 3이니까 H3도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야? 3한테 가는 상황일 거고요. 3한테 가는 상황일 거고 이번에는 여기가 아니라 얘놈이 받는 거고요. 요 놈이 못 받는 놈입니다. 요 놈이 못 받는 놈이야. 그러면은 이게 대소관계를 가질 거니까 최소한 이건 이렇게 가야 될 거고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얘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2가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지 그건 선택하면 될 문제야. 그러면 F3이 누구한테 G3이 누구한테 가야 된다는 거니? 2. 2면 누구한테 가는 거야? 2. 그럼 G2도 2니까 여기로 화살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식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F3은 얼마죠? 3입니다. G2는 얼마죠? 2입니다. H1은 얼마죠? 3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모조리 다 더하시면 정답은 8이 된다라고 이렇게 구해져 가는 상황인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누구일지에 따라서 이 조건을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에 매몰돼서 풀면 이 조건들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엉뚱하게 안 풀릴 거라고. 같이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였다. 근데 이게 좀 표현이 이색적이지 않습니까? 치역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 2개, 1개 이렇게 나오면 학생들이 여기서 이미 처음 보는 표현이 되다 보니까 쫄아가지고 뭐냐 어렵다고 느껴고 체감난이 확 높여버린다고 스스로가. 근데 쉽게 생각해보면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표현을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이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일반 시중교재에서는 이렇게 된 거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내다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기출된 문제들을 보셔야 선생님들이 1대1 대응 문제를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내기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막상 학생들이 느낀 체감 난이도는 좀 높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저는 또 요 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서 다이렉트로 갈 거냐 아니면 서로 엇갈려서 갈 거냐 크로스해서 갈 거냐 했더니 쭉 해봤더니 계속 G라고 하는 함수에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걸 알아봤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가는 걸로 바로 정리를 하시면 이 두 가지 상황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냥 끝나는 거였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한번 봐볼래? A라고 하는 집합이
1, 2, 3, 4가 있고요. A에서 A로 대응되는 함수라고 하니까 문제를 못 풀더라도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겠다. 여기다가 1, 2, 3, 4 써놓고 또 1, 2, 3, 4를 써놓자고요. 1, 2, 3, 4를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이거 무슨 대응 함수라고 그랬어요? 1대1 대응 함수니까 겹치지 않게 하나씩 주고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자, 잘 보세요. FA하고 A가 같지 않은 것은 그런 A 값들은 누구누구랍니까? 1, 2, 4래요. 1, 2, 4. 다시 말해서 요놈과 요놈은 절대 자기 자신한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럼 절대 자기 자신을 안 가려면 예를 들어서 봐봐. 3은 자기 자신을 가도 되고 상관없어. 그냥 빈 곳에 가기만 하면 된다고. 자, 1, 2, 3이라고 하는 게 1, 2, 4가 이렇게 있으면 1, 2, 4가 있으면 여기는 1, 2, 3, 4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 요놈들 중에 뭐 하셔야 될 거냐. 자기 자신한테 가면 안 되는 상황으로 문제를 볼 때는 지금 현재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으니까 3은 나중에 그냥 화살표 보내는 거 남는 거 하나만 보내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 싸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자, 우선은 여기 있는 원소들 중에 몇 개를 선택해야 되겠니? 3개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근데 그 3개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게 이놈과 똑같은 놈이 셋 다 선택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겠지. 이 3개 중에서 2개만 얘네들과 갖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 상황들별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원래는 그냥 뭐라고 쓰면 되는 거냐면 사시 3가지를 하면 돼. 근데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1, 2, 3이 그러니까 1, 2, 4 말고 나머지 사시 3 해봤자 4가지밖에 없잖아. 그지? 4가지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그냥 따져버려. 이렇게 딱 나왔다고 치는 것 하나. 이런 종류가 몇 종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1, 2, 3 또는 1, 3, 4, 2, 3, 4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 중에 딱 뭐 하면 될까? 요 한 가지를 구한 후에 곱하기 얼마 하면 될까요? 3 써버리면 될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어떤 게 있을까? 1, 2, 4가 있고 1, 2, 4가 있으면 얘네들 안에서 서로 다른 걸로 가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 먼저 1, 2, 3 이렇게 해서 2마리는 서로 같고 1마리만 서로 다른 상황인 거야. 그러면 얘가 폭이 훨씬 넓을 거기 때문에 1이 아닌 곳한테 보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2가지가 있겠죠. 자, 이때 얘가 얘한테 보냈다고 한다면 얘가 보낼 수 있는 경우는 2가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2가지가 될 거니까 2가지. 그럼 뭐 이렇게 보냈다면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 1이 있잖아요. 1이 3한테 보내버리면 2는 이거한테 보내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한 가지에서 총 몇 가지? 3가지가 발생하겠구나. 1, 2, 4가 있고 1, 2, 3이 있어서 1, 2, 1, 2가 서로 똑같고 3은 다르다고 한다면 1이 1한테 못 보내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2는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니까 4는 뭐 그냥 빈 곳에 가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1이 3한테 가는 상황이면 2는 2한테 가면 안 되니까 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2 더하기 2가 아니라 2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란 이야기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딱 연결하면 3은 남는 놈한테 갈 거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겠고요. 3 곱하기 3을 딱 쓰시면 여기서 몇 가지? 9가지가 형성이 딱 됐을 거고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 있을 거냐? 얘네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곳으로 가는 경우는, 자, 이런 상황 하나가 딱 있겠네요. 그죠? 엇갈려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가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가는 거냐면, 요거밖에 없어요. 서로 크로스 하면서 가야 되니까.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안 돼. 왜냐하면 얘네들은 서로 다른 곳한테 갔지만, 얘가 자기 자신으로 가버리니까 안 된다. 몇 가지밖에 없다는 이야기? 2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일 때는 몇 가지밖에 없다? 2가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끝났네요. 정답은 요 케이스 하나 해서 나누어서 봤더니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되잖아? 그러면 3은 무조건 남는 놈한테 가야 되는 거니까 3은 3한테 가야 돼. 왜? 무슨 대응한다 그랬으니까 1대1 대응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아무데나 뭐 겹쳐서 보내는 게 아니라 빈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3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누구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1, 2, 4만 신경 쓰면 되는 거지. 이건 약간 노가다성 문제가 되는 거죠. 9 더하기 2를 할 거니까 정답은 얼마다? 11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가야 되는 거야. 이런 게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좀 어렵습니다. 곱하기 3은 1, 2, 4의 경우 말고 여기 1, 2, 3 경우 말고 또 1, 2 누가 올 수? 1, 3, 4 이러면 누구누구가 둘이가 이렇게 같은 거고 그 다음 또 하나는 2, 3, 4 쓰시면 2, 2, 4 이렇게 연결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종류가 몇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야. 이때 하나 또는 이렇게 지금 현재 이거 빼고요. 이렇게 또 두 번째 경우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경우 각각의 경위별로 생길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다고? 3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 3가지 또 얘 말고 얘로 어디 있어요? 얘로 선택했을 때 얘네들 화살표 주면서 볼 수 있는 거 3가지 요놈도 마찬가지로 3가지 이해되겠나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내가 총 4개가 있는데 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3개를 가져올 건데 가져온 것이 크게 세 파트로, 2파트로 나눠지는데 똑같은 걸 가져오는 이 상황 하나랑 그 다음에 이 3개를 가져왔는데 2개는 같게 하면서 나머지 하나가 다른 거 이렇게 가져오는 거 또는 이렇게 가져오는 거 2개가 이렇게 같으면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2개 같으면서 가져오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엄청 좋은 문제는 아닌데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을 겁니다. 금방금방 정리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 미스가 나면 놓쳐버리면 요거를 9까지만 구하고 1번을 정답으로 가버린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봐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네, 메모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문제 상황 이해가 됐다면 왜 곱하기 3 했는지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곱하기 3의 경우는 1, 2, 3의 경우일 때 3가지, 그 다음에 1, 3, 4일 때도 3가지, 2, 3, 4일 때도 3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한꺼번에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곱하기 3 써버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아까 252번도, 252번, 53번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 다시 해야 된다. 이거 기본 개념 요소 문제니까. 자, 이것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뒤에 합성함수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어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뭐라 그랬냐면 P는 이 별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B에서 출발해가지고 일정한 속력을 거쳐서 C, D를 지나서 A까지 가나 봐요. 여기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상황인가 봐요. 그러면서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할 때 삼각형의 ABP의 넓이를 SX라고 할 때 보기에서 고르세요. 했습니다. 요거 모의고사 문제야. 거기 써두세요. 모의고사 문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선지만 바꿔서 낼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런 거는 선지만 바꿔서.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먼저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 그랬어요? 2라 그랬거든. 자, 먼저는 이 x,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x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x가 0에서부터 2까지는 이때 sx의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있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바로 넓이가 될 건데 얘가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했으니까 x이면 여기가 2가 돼서 밑변은 2가 되고 높이는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하니까 x가 되겠습니다. 0부터 2까지 움직였을 때 삼각형 넓이는 그냥 뭐다? x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 2부터 어디까지? 4까지는 조심하셔야 돼. 점 P가 2부터 4까지라는 거 움직인 거리가 2부터 4까지니까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거든. 여기 어딘가에 점 P가 놓여 있으면 자,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밑변 곱하기 높이 또 만약에 점 P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이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점 P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계속 일정하지 않겠습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하니까 얼마? 2로 일정합니다. 2로 일정해요. 자, 마지막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 자, 4부터 6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점 P에서 출발한 P는 점 B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온다 그랬냐면 A를 향해서 온다 그랬는데 이제 4보다는 크고요. 6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범위에 와 있다라는 건 여기쯤 어딘가에 와 있을 거라는 거야. 점 P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움직인 거리가 X란 이야기인 거야. 이때 근데 우리는 점 P가 여기 와 있으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땐 여기가 밑변이고 여기가 높이일 거란 말이지. 이때 높이는 얼마라고 쓰면 될까요? 라고 할 때 이 길이를 높이로 써야 될 건데 여기서 이제 잘 이해해야 된다고. 이 높이는 현우야. 전체 요 길이가 얼마야? 전체 여기까지 길이가 6이죠. 그 6에서 얘가 움직인 거리 x를 뭐 한 겁니까? 빼고 남는 부분이 높이가 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높이는 조심해 6-x야. 여기 있는 이 높이가 뭐라고요? 6- 왜 6-x인지 알아야 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 길이는 6인데 그 중에 얘가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x다 보니까 이 6이라고 하는 이 거리에서 x 거리만큼 빼버리면 남는 거리가 바로 이 삼각형 입장에서는 높이가 무조건 될 거란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얘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일 거니까 이때 sx는 뭐라고 쓰면 될 거냐? 6-x라고 써버리시면 이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세워지면 이 문제는 너무 쉬워. 뭐 합성함수 문제랑 연결시키든 뭐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 xx는 보통 이제 이렇게 딱 쓰겠지.
자, 우선은 x, 이건 어떤 범위?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 다음, 여기가 2가 될 때는 언제? 2보다, 여기 등호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연결되고 있으니까요. 4. 자, 4 여기 크거나 같다고 여기 쓸 상관없습니다. 자, 대신 6. 6은 안 되겠다,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도달하니까 삼각형 넓이가 없어지는 거야. 자, 어쨌든 얘는 6-x.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s가 5라고 하는 거는 어느 범위예요? 정의역 범위가? 요 범위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은 값이 바로 S5가 되겠네요.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오는 거야? 1 나온다고. 자, 여기. 자, 그 다음 0부터 2까지는 여기 말하는 거네요. 이때 해당하는 함수식은 뭐였습니까? 2분의 x가 아니라 뭐라고 썼어야 돼? x라고 썼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자, 2부터 4까지 정의역 범위는 어떻습니까? 2부터 4까지 정의역 범위 어때요? 계속 2죠. 상수만 나와있죠? 자, 무슨 함수라고 해? 상수함수. 그래서 따라서 디귿선지는 뭐하다? 맞다라고 정리 내리시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자, 절대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어려운 파트라고. 지금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아마도 이번 시험에도 이런 유형이 나올 건데 100% 변별력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 첫 번째는 체감상 이거 딱 보자마자 자신 없어 합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그럼 여기는 자신 있으려면 뭐 하냐면 문제를 천천히 읽고 상황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내가 어떻게 풀어야겠다는 건 2차적인 건데 우리가 보통 문제를 볼 때는 빨리 스캔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스캔하는 과정에서 딱 보자마자 이거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들이 여기 상당히 많다 보니까 자, 꼼꼼하게 문제를 읽고 풀어가야 되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합성함수로 가겠습니다. 합성함수. 자, 페이지. 네, 메모 좀 천천히 하시고. 점으로 가면 뭘로 쳐야 돼요? 어떤 거? 그러니까 만약에 B가 C랑 D에 가면 상관없어요. 이쪽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등호 다 넣고 있잖아. 여기다가 2 집어넣어도 그렇고요. 여기다가 2일 때도 2 똑같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4일 때 2잖아. 요거 4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2 나오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져서 등호는 여기에 뭐 둘 다 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는 이건 안 했느냐? 왜 등호를 안 넣느냐? 0일 때는 이게 x가 0이었다는 건 출발 안 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출발 안 했을 때 넓이는 아예 그냥 의미가 없는 거고요. 6일 때는 왜 안 하는 거냐? 6일 때는 A점으로 도착을 했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호에 관련해서는 선생님 어느 쪽에다가 등호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혹시나 나중에 불연속 함수일 때는 해당 지점이 어느 쪽에서 연속이 어느 쪽에서 함수값을 갖고 어느 쪽에서 안 갖느냐에 따라서는 등호 여부가 중요한데 고1 과정에서 나와 있는 함수들은 다 연속성을 갖는 함수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 등호는 어디다 넣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합성함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함수. 자, 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는 좀 기본 문제라서 제가 뭐 더 설명은 안 드리고요. 이따가 A반, B반 학생들은 남았을 때 잘 모르겠으면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52, 53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돼 있죠? 예준아, 왜 그러지? 뭐야, 왜, 여긴 이상해서 안 된 거, 뭐야, 왜 안 됐냐? 네, 질문 해볼게요. 몇 번이 질문인가요? 267번 한번 같이 봐볼까요? 267번 안 풀려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자, 267번. 어렵나요? 이지씨 혹시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죠? 어려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님이랑, 이따가 잠깐 그 쉬는 시간에 잠깐만 좀 이야기합시다. 보충 일정을 좀 잡읍시다. 자, 요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267번 같은 경우도 이게 기본기를 묻고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푸는 거는 시중 문제집에는 이런 이 스타일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게 시험에 떡하니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변별력 있는 문제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기서부터 틀리기 시작하고 막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수학을 망치는 경우도 많거든. 잘하는 친구들 안에서는. 곧잘 시중 문제집도 잘 풀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 딱 나오면 자신 없어 한단 말이에요. 왜? 기본기가 충실해야 되는데 기본기가 잘 안 잡혔기 때문이야. 그럼 기본기가 뭔데요? 봐봐. 정의역에 해당하는 두 함수가 이렇게 샬라샬라 있는데 G서클 F가 정의된다. 합성함수가 정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참고로 G서클 F가 합성함수로 정의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민규씨. G서클 F라고 하는 합성함수가 정의된다. 이게 뭔 말이지? 정의되도록 하는 조건이 뭐죠? 제가 그 전에 지난 초에도 말 강조했는데 기억 안 날까?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뭐야?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1대1 대응. F라는 함수가 1대1 대응한다 그랬거든. 그럼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서정씨 뭐죠?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그 해당하는 fx 함수가 1대1 대응이면 된다 그랬거든. 합성함수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안에 들어간 함수가 f잖아요. 자, 합성함수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안에 들어간 함수야. 그지? 안에 들어간 함수에 f에 누가요? 치역이 누구한테? G함수에 누구한테? 정의어한테 컨테인이 돼야지 바로 G서클 F가 합성이 정의되는 조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잘 잡혀야 된다 그랬잖아. 이거 세련되게 잘 만든 거야. 그 바로 위에 있는 문제는 도래울고인가 그럴 거야.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의 1번 이거를 정답으로 써야 되는 게 바로 위에 있는 문제였을 거라고요. 근데 밑에 있는 문제는 이렇게 세련되게 만들기 시작한다니까 이제. 문제가 계속 이렇게 세련되게 나올 거야. 그 대신 이렇게 세련되게 나오든 뭐하든 합성함수가 정의된다의 특징은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치역이 뒤에 있는 G함수, 앞에 있는 G함수의 정의역 집합에 무조건 포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알파, 여기 알파 값이라고 딱 했네요. 자, 그런 다음에 G서클. 그럼 딱 이렇게 막 나타내버려. 자, 봐보죠. 아, 정의역이요. 지금 현재 1, 2, 3인 두 함수가 있습니다.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 2, 3에서부터 이렇게 화살표를 줄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여기서 이렇게 줄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A에다가 여기를 집어넣을 거야. 자, 집어넣으면 1이라고 하는 놈이 화살표를 갖는 놈 누구 되겠어요? 1이라고 하는 놈이 화살표 갖는 값은 얼마야? A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2라고 하는 놈이 화살표를 받으면 뭐가 될까요? 2A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요 놈이 딱 화살표, 이거 무조건 모든 정의역들은 화살표 다 보내야 돼. 그게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야. 3A 플러스 2가 될 건데 둘 다, 이 F와 G 함수 둘 다 정의역이 누구라 그랬어? 1, 2, 3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둘 다 뭐가 돼? 이 셋 다 모두 뭘로 가야 된다는 얘기일까? 얘네들이 1, 2, 3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다시 말해서 A 플러스 2라고 하는 놈하고 2A 플러스 2라고 하는 놈하고 3A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집합이 누가 돼야 되냐? 지금 원소가 3개 있기 때문에 얘가 1, 2, 3으로 가야 될 거다. 1, 2, 3 같아야 될 거다. 그러면 여기서 A값 결정되지 않을까요? 뭘 집어넣어야지 얘네들이랑 똑같을 수 있을 거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얼마입니까? 얼마? 이게 지금 점점점 뭐 해지고 있어요? 지금 숫자가? 커져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값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 gx 함수는 여기 이건 상관없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건 상관없어. 이거의 정의역 안에 이게 정의역이 이게 g의 정의역이잖아. 이게 지금 g의 정의역입니다. g의 정의역 안에 여러분들의 치역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 컨테인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 함수가 지금 하나하나 집어넣었을 때 돼야 되는 거니까 누구밖에 안 될까요? 같은 거는 얼마 집어넣어야 될까요? 셋 다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알파, 그 정의되도록 하는 알파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주어진 함수의 치역이 뒤에 있는 함수의 정의역 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가 들어가면 될까요? 했더니 전부 다 안 되잖아? 너무 잘 만들었네. 얘는 하나로 몰아서 가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지금 현재 1, 2, 3이라고 하는 요놈이 있었잖아. 이렇게 따로따로일 줄 알았더니 따로따로 되면 천상 얘네가 1이고 얘네가 2고 얘네가 3 또는 뭐 얘네가 2고 여기 3, 2 또는 여기가 2고 절대 불가능. 이 셋 다 동시에 만족하는 A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 말은 잘 만들었어. 이러면 오답률 엄청 높아지죠. 하나로 몰아서 가야 되겠죠. 하나로 몰아서 가야 되는 거. 몰아서 가는데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몰아서 A가 그럼 얼마란 이야기일까? 몰아서 가려면 얘네들이 A가 0이라는 거야. A가 0 돼줘야 해당하는 여기 00이 돼줘야 00이 돼줘야 요놈의 치역은 딱 이 하나밖에 없으면서 이 치역 2는 정의역 1, 2, 3에 컨테인 되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 하나라도 삐집고 나면 안 된다니까? 요놈의 화살표를 받았는데 1, 2, 5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여기 1, 2에서 이 5라고 하는 놈은 여기 컨테인 안 되고 있잖아. 그럼 안 된단 말이지. 그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면 무조건 이래야 될 것 같단 말이야. 얘네들이 얘보다는 원소가 적어야 되겠다고. 이게 서로 다른 세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두 개든 한 개만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두 개만 되려면 요놈들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얘도 달라져서 무조건 세 개가 생겨. A가 0이 아니면 얘네들 전부 다 다르다고. 그렇잖아. 곱하는 숫자들이 뭐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르고 있으니까 무조건 세 개가 생길 거라고. 그럼 방법은 또 하나밖에 없다. A가 얼마일 때? 0일 때면 얘네들은 전부 다 2이니까 하나가 뭐라고 받았고요. G 함수가 뭐 이렇게 가는 건 상관없죠. 왜냐하면 받아서 이렇게 가고요. 받아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합성이 정의가 되는 거죠. A 값이 얼마였다? A 값이 알파라고 했는데 알파가 0이었던 겁니다. 알파가 0이었다면 이 문제 이제 끝난 거야. 1, 2, 3으로 대응되는 이 F 함수는요. 전부 다 모조리 2한테 갔던 거였고요.
자, 그 다음, 요 놈은 G함수는 이미 식이 완벽하게 나와 있네. 자, 2를 집어넣었을 때는 얼마로 가는 거야? 4로. 2를 집어넣었을 때는 얼마로 가는 거야? 얘를 5로. 그 다음에 3을 집어서 얼마로 가는 거야? 6으로 가는 건데, 합성함수잖아. G서클 F1이라고 하는 거니까, G 안에 F1이란 이야기인 거고, 1이 누구한테 왔죠? 2한테 왔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G2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최종 정답은 5가 되는데, 조심해라. 그 값이 베타고요. 알파는 얼마였어? 최종적으로 더하면 정답은 5가 됐던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기본 문제거든요. 사실은 뭐 응용이 엄청 되거나 계산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딱 개념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나마 좀 찾았을 겁니다. 이 개념이 명확했다면 F함수의 치역이 G함수의 정의역에 컨테인이 돼야 이게 합성이 정의가 될 건데, 지금 현재 치역이 있잖아요. A가 0이 아니라면 서로 다 다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서로 다른 이 세 개가 모두 1, 2, 3으로 가야 됩니다. 각각. 근데 만약에 얘가 1로 가려면 얘가 얼마이면 돼? 마이너스 1이면 되거든? 근데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0이 되는데 여기 0이 없고요. 그럼 얘가 1이 되고 싶으려면요. 2A가 1 되고 싶으면 A는 2분의 3이 2분의 1일 마이너스 2분의 1일 건데, 아니, 집어넣었더니 또 여기 있는 거 안 가, 다른 것들은. 얘가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마이너스 3분의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다른 것들은 안 간단 말이야. 그럼 방법이 없잖아. A가 0이 아닐 때는. 그럼 0이 아니라 A는 0이었구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했던 게, 개념 정리할 때 강조했던 게 이런 겁니다. 합성함수가 정의되는 조건의 문제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졌다 그랬거든요. 무조건 과거에는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조건에 관련된 문제로 1대1 대응 문제 유형 몇 가지? 1대1 대응 문제 유형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정의역 공역 범위를 제한시켜 놓고 fx라고 하는 함수를 문자로 준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대각선 꼭 지점을 향해서 대각선 지나가는 형태로 증가나 감소로 가는 형태 하나랑, 두 번째는 fx 함수 자체가 이미 시작할 때부터 두 개로 쪼개져서 시작해. 근데 쪼개져서 시작한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구간을 쪼갠 거에 왼쪽이 증가하면 오른쪽도 증가, 왼쪽이 감소면 오른쪽도 감소. 그렇게 하는 문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 F함수가 몇 차 함수? 2차 함수라는데 제한된 정의역 범위와 공역 범위를 주면 무조건 2차 함수도 1대1 대응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그때 섹션을 잡고 보면 2차 함수가 어디 지나갈 때다? A, A 지나갈 때다 라고 하면서 풀어가는 문제가 1대1 대응 문제 유형이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 잘 봐두셔요. 267번 별표 쳐놓고. 이런 것들은 나왔을 때 진짜로 잘하는 학생들도 엄청 많이 틀리거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다가 마지막에 시험에 임박해서 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잘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을까요? 제가 하는 말. 다시 한번 잘 점검해 주시고, 졸린 사람들은 제가 괜찮으니까 서서 잠깐 듣다가 졸음이 좀 깬 것 같으면 그 자리에 그냥 앉아도 된다. 맨 뒤에 앉았을 때는 그냥 서서 좀 듣다가 좀 졸음이 스트레칭도 좀 하다가 졸음이 좀 충분히 깬 것 같으면 앉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지금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뭐 학교에서 학원에 오면서 찬바람을 쐬고 들어오면 수학 그 기존에도 막 너무 졸리고 힘든데 더 몸이 노곤노곤해가지고 더 졸릴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제 11월 진짜 중요해. 11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우선은 틀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점검해 보시고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3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53페이지에서 제가 설명할 문제는 276번 설명할게요. 이거 옆에다 모의고사 써두세요. 자, 어젠가 작년 그 S반 아이들 그 문제풀이 하면서 이 문제가 그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거를 제가 또 확인을 했고 또 거기서 문제를 풀었는데 S반 학생들도 이거를 또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라 미스 하더라고요. 미스. 설명드리면 하는데 본인이 문제 풀 때는 미스하는 문제야. 잘 나온다. 자, 제가 200 그 몇 번이었지? 방금 말한 거 76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 근데 그것도 그건데 273번 별표 쳐놔야 된다. 이건 교과서 문제 옆에서 써두세요. 교과서. 그러니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또 생각보다 교과서 문제 중에 오답률이 높은 게 방금 지금 그 문제입니다. 273번이 교과서 문제인데 생각보다 오답률이 조금 높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73번을 정확하게 알고 푸는 게 아니라 잘 못 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설명하고 갈까요? 괜찮나요? 설명하고 갈까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선배들을 보니까
요 문제를 미스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미스했는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은 2번 이상은 이제 미스하지 않도록. 자, 별표천할 아니고 교과서예요. 교과서. 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일체 함수. 근데 G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서 조건으로 나오기는 순서만 바꿔서 합성한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된대요. 자, 이거를 만족시킨다라고 할 때, 이제 그 다음 또 조건이 붙었어요. GX의 그래프가 A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답니다. 이 순간은 1학기 기말고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선이 항상 지나가는 점, 기울기와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은 뭘로 표현하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항등식의 형태로 고쳐주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점의 좌표를 P, Q라고 했습니다. 시작 한번 해볼게. 먼저 1단계는 얘야. 2단계는 이제 두 번째 얘가 되는 거고. 자, 먼저 1단계부터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저걸 만족하는 상태에서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오케이? 순서를 잘 봐야 돼. 자, 주어진 두 개가 순서를 바꿔서 합성인 걸 서로 만족시킬 때 라고 했으니까 1번부터 구해야 돼. 자, 1번 합성함수가 F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GX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야. G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FX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요거는 곱하면 3 곱하기 GX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는 A 곱하기 FX 더하기 B가 되는 건다. 괜찮나요? 자, 이때 GX가 누구지? AX 플러스 B야. 그 다음 F가 누구지? 3X 플러스 2 더하기 B야. 그렇게 했더니 잘 보세요. 3AX 더하기 3B 더하기 2는 3AX 더하기 2A 플러스 P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는 서로 같아서 뭐 할 게 없고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얘네와 얘네가 둘이 서로 뭐 하다는 걸까? 같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요거 이쪽으로 넘기면 2A-2B는 얼마와 같다? 2. 자, 양변을 2로 나누면 A 빼기 B는 1과도 같다. 다시 말해서 A 빼기 B가 2를 만족할 때 A 빼기 B가 2를 만족할 때 GX라는 함수는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대요. 항상 지나는 점이 있대요. 자, 이 항상 지나는 점 어떻게 할까? GX가 뭐였지? Y는 AX 플러스 B가 바로 GX 함수란 말이에요. 자, 이때 우리는 누구에 관계없이 A에 관계없이 이 기울기와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을 구해야 되는데 문자가 서로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만족한다고 하는 게 있다고 하니까 요거를 뭐 한다? B에 관하여 정리할게요. B에 관하면 A 빼기 1입니다. 어이고 그러면 Y는 AX 더하기 A 빼기 1 이렇게 될 것이고 이 과정을 딱 오는 순간 우리 1학기 기말고사 때 많이 했잖아. 다음과 같은 직선이 주어지면 우리는 1도 고민하지 말고 A에 관하여 정리하는 거죠. X 플러스 1, Y가 반대로 넘어오면 Y 빼기 1은 0인데 얘하고 관계없이 0을 만족하려면 얘네가 0되고 얘네가 0돼야 되거든. 꼭 다시 말해서 X가 마이너스 1, Y도 마이너스 1. 아, 무슨 말입니까? A에 관계없이 이 직선은 어디를 지나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간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따라서 항상 지나가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더한 값은 얼마다? 2다 라고 정리가 내려지는 거죠. 순서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뭔가 이 문제를 보고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배경 지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첫 번째는 둘이가 그냥 순서를 바꿨는데도 같다를 만족시킨다라고 할 때 저 시킨 이 조건 하에서 GX 함수는 A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딱 나오는 순간 이거 뭘로 고쳐야 되겠다? A의 항등식의 형태로 고치면 여기서 이런 형태로 고치란 이야기인 거죠. 이런 형태로 고쳐야 되겠다. 그럼 요놈이 A에 관계없이 항상 0을 만족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동시에 0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은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1학기 기말고사 때 했던 내용이고 1학기 중간고사 때도 당연히 항등식 성질하면서 나왔던 거야. 왜 좋은 문제인지 알겠죠? 앞에 있는 내용들을 융합시켰기 때문에 좋은 문제. 항상 수학에서의 좋은 문제는 어떤 배웠던 개념을 단독적으로 해서 문제를 내는 거는 그렇게 좋은 문제라고 볼 수가 없고 또 출제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출제율이 좀 높은 문제들은 주로 앞에서 배웠던 개념이랑 현재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짬뽕시켜서 만든 문제들이 조금 더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하나 더 있지 않던가요? 그 위에도 비슷한 게 있죠? 그쵸? 이거 위에 거. 그래서 혹시나 72번이나 73번을 틀렸던 사람들은 요 문제의 설명을 통해서 한 번만 더 연습하고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막 2번, 3번 반복해서 막 풀 필요가 없잖아.
한 번만 원리를 알고 내가 그 원리를 캐치한 다음에 문제 정리 딱 해놓으면 시험제를 크게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왔을 때 내가 이거 풀어봤던 거네 하면서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가 높게 만들려면 계속 엉뚱한 문제를 풀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평상시에 풀었던 문제랑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막 긴장을 많이 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봤던 유형의 문제의 모습들이 최대한 많이 보이게 된다면 다른 학생들보다는 편안하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큰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민주씨. 최대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자세. 항상, 민준아, 가방을 뭐 옆에도 이렇게 놔두라. 거기다 놔두면 네가 서 있으면 할 때도 항상 불편할 것 같은데. 자, 공부할 때는 항상 뭔가 자세가 좀 불편해야 되고 정자세로 있어야 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등기대고 있고 이러면 어느 순간 존다고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잘 봐봐. 맞춘 학생들도 내가 이거 실력대로 맞췄는지 내 설명을 들어봐야 돼. 나는 이거 지금 분명 풀어서 맞췄는데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가 사실은 잘못 풀어서 맞춘 거야. 그러면 빨리 고쳐야죠. 왜? 시험에서는 꼭 내가 잘못 풀었던 풀이대로 했던 문제들은 또 나중에 거기서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집중 잘 봐야 돼. 설명했습니다. 이거 오답률이 높다 그랬어요. 자, 시작할게. 이거 답지가 근데 잘못됐어. 맞아. 혹시 이거 채점하는 사람들 틀렸다면은 답지가 잘못됐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답지 오류입니다. 이거 답지 오류.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연수 전체 집합에 정의되어 있는 fn의 함수가 있는데 이 fn의 함수는 이 n이 바로 정의역 원소죠. 이 정의역 원소가 짝수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결과값이고 정의역의 원소가 홀수면 여기다가 집어넣고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것이 결과값이래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에 두 번 합성을 하고 정의역 n을 집어넣었더니 12를 만족시키는 그런 모든 자연수 n을 구하라고 한단 말이야. 오케이? 문제 상황은 다 파악을 했어. F함수는 두 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근데 쪼개져 있는 저 불편한 함수가 두 번 합성돼 있으니까 더 불편해졌네? 그럼 어찌됐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저건 기호잖아.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뭐라고 했어? 내가 기호는 식으로 고치라고 그랬어요. 식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느냐? F 안에 누구? 이게 얼마를 만족하는 걸 구하는 거야? 11을. 그럼 다음에 잘 봐. 이 함수의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거 우리 뭐라고 불러? F 바깥쪽에 있는 함수 입장에서 얘 안에 들어간 걸 뭐라고 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정의역이라고 하잖아. F3 이렇게 써지면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F 안에 들어가 있는 이 3이 뭘 말하는 겁니까? 정의역. 그리고 이 전체식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3으로부터 화살표를 받은 함수값이라고 부른다고. 이 표현이 함수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고 기본이고 제가 시험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수학은 이해가 돼야 다른 문제가 나와서도 그 이해를 바탕으로 푸는 건데 그냥 암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제는 아니지만 함수는 기본적인 요소를 반드시 외워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야. 치역이 뭔지, 함수값이 뭔지, 수학적인 기호는 뭔지. 그러면 선생님 지금 이게 바로 뭐냐면 정의역이란 말이죠. 이게 누구라고? fn 자체, 이 모양 자체가 정의역인데 이 해당하는 F함수는 정의역 n이 무슨 수냐에 따라서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의 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분류를 해야 된다고요. 분류. 어떤 분류? fn이라고 하는 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짝수이거나 또는 뭐이거나 홀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괜찮니? 자, 짝수라고 하면 요놈에 대한 식은 딱 나온 거네. 요놈에 대한 식은 딱 나온 거야. 짝수면 그 짝수에다가 1만 더하면 된다고.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는 fn 더하기 1은 얼마가 돼버리는 거야? 12가 돼버리는 거야. 괜찮니? 그랬더니 fn은 얼마가 나오니? 얼마가 나와? 11이 나오죠? 맞지? 근데 나는 이걸 뭐라고 전제하고 문제를 풀고 있었던 거야? 짝수라고 전제하고 풀었는데 실제 fn은 얼마가 나와버렸니? 홀수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성립할 수 없는 구조다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거 생각 안 하고 여기서 쭉 풀어가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던 거예요. 실제로 아마 이 문제도 여기서 풀어간 것이 포함돼가지고 합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잘못된 거야. 답지 오류야. 우선은 fn이 짝수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f라고 하는 함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의역 덩어리가 짝수면 짝수에다가 1을 더한 게 함수값인데 실제로 짝수에다가 1을 더하고 12를 만족하는 그 fn 자체는 짝수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얘는 나가리야. 여기서 더 진행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거 가볼게요, 이제. 자, fn이 홀수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2분의 fn 더하기 1은
12랑 같을 거고 양변에 2를 곱하고 넘어갔더니 FN은 얼마가 나와요? 23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홀수라고 한 것과 조건이 어떻습니까? 만족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FN이 얼마일 때? 23일 때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정의역 n이 뭐일 때? 짝수를 전제로 해서 간다면 n 더하기 1이 23을 만족할 때고 그때 n 값은 22가 나오는데 내가 전제했던 짝수라고 하는 것과 나온 결과값이 뭐합니까?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 먼저 하나 찾았습니다. n 값. 여기까지 제 말 이해되고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는 n이 뭐인 수? 홀수인 수입니다. n이 홀수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하고 2로 나눌 거고요. 그게 23일 때인데요. 자, 둘이 곱하면 46이고 넘어갔더니 n은 45가 나오거든. 지금 나는 홀수라고 가정하고 풀었고 그 결과값도 홀수가 나왔으니 올바른 표현인 거죠.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없지, 그지? 따라서 가능한 모든 자연수 n의 합은 얼마냐? 라고 하면 정답은 67이 4번이 정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답이 1번 아니면 2번으로 아마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정확하게 풀어야 되거든. 어떻게? 기본 요소는 안에 들어가 있는 덩어리 자체는 무조건 합성이 여러 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맨 바깥쪽에 있는 함수 입장에서 보자면 정의역이야, 정의역. 그럼 해당하는 이 맨 처음에 합성되어 있다 보니까 안에 있는 이 덩어리 값 FN이라고 하는 것은 얘 입장에서는 정의역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아직 모르잖아. 그래서 가상으로 얘라고 전제하고 각각 구해보는 겁니다. 근데 구해진 결과값이 이 전제했던 것과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예 버려고 시작을 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될까요? 이건 모의고사 문제니까 또 나올 수 있어, 알겠죠? 또 나올 때도 실수할 확률이 있으니까 잘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면서요. 이렇게 합성된 문제는 안에서부터 뭔가를 지금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함수에 대한 관계식이 있으니까 안에 있는 이 덩어리 자체, fn 자체를 그냥 한 덩어리로 정의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fn 정의역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관계식에 대입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구해 나오면 또 끝난 게 아니라 우린 최종적으로 이 안에 들어간 n을 구할 거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 보자면 또 n이 정의역이거든요. 그럼 정의역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면 n 값들이 나올 건데 그네들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딱 문제에서는 67이 정답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승희 씨 이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러한 식을 세우려면 정의역이 먼저 결정돼야 되지 않을까? 짝수일 때 식과 홀수일 때 식이 다르니까. 그래서 요 F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 보자면 얘가 뭐라고 노란색 동그라미 친 게 정의역. 그럼 이 정의역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니까 먼저 전제로 짝수와 홀수 이렇게 놓는 거죠. 근데 이걸 짝수라고 놨다면 요 식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이 바깥쪽에 있는 함수의 관계식은 정의역 더하기 짝수일 때는 정의역이 짝수일 때는 정의역 더하기 1이 바로 결과값이죠. 정의역 더하기 1을 한 거야. 그게 누구랑 같다 지금 나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FN이 얼마 나와요? 11. 11은 짝수의 홀수예요. 나는 지금 이게 뭐라고 전제하고 이 문제를 풀고 있었던 거야? 짝수라고 했는데 마지막 나온 결과가 홀수면 이건 모순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된다는 거고 얘는 홀수라고 했는데 마지막 나온 게 홀수였으니까 모순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맞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한 단계로 더 나아간다라는 뜻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 되는 이유를 스스로 납득하면서 봐야 된다잉.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에서는 뒤에 또 어려운 문제들 몇 개 있긴 하지만 좀 점검을 해보면서 갈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54페이지에서의 질문. 54페이지. 282번이랑 요거는 안 해도 될까요? 하나 해볼까요, 요거? 자, 둘 다 틀린 게 280번인 것 같아서 80번 한번 해볼게요. 80번, 82번 같이 한번 좀 봐보자. 80번, 82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충분히 뭐 이렇게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시중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생각해서 변형을 시킨다라고 할 때 변형시킬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잘 봐봐. 이거 뭐와 관련된 건데?
합성함수식 만들기입니다. 자, 시작할게. 두 함수 중에 하나는 나와 있습니다. 맞죠? 하나는 나와 있고 하나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합성을 했더니 합성함수식이 나왔네. 자, 이거 바로 식으로 쓴다 뭐니? F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니? GX가 들어가 있는 게 뭐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될까요? 맞습니까? 자, 그럼 요 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되겠니? 구체로 나와 있는 요 놈을 그냥 넣어줘도 똑같은 거죠? 끝까지 했습니까? 근데 나는 문제를 풀 때 마지막 읽어보니까 F 안에 깔끔하게 그냥 fx는 2를 만족하는 x의 값을 알파 베타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미 f라는 함수와 2x 빼기 1이라는 함수가 합성된 거잖아. 합성함수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구하려면 합성함수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라 했지 내가? 합성되기 이전에 fx 함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치환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합성함수 이전으로 돌아갈 때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식을 한 문자로 치환하고 치환만 하고 끝내지 말고 이 안에 있는 식을 한 문자로 치환할 때 이 문자에 관하여 정리하라고 했어요. 곧 2x-1을 t라고 치환을 하고 끝내지 말고요. 여기 있는 거 이쪽으로 넘기시고 양변을 2로 나누면 x는 2분의 t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딱 써주시라는 이야기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선생님 요 식은 이제 이렇게 바뀌겠네요. ft는 4 가로 열고 2분의 t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t 플러스 1이라고 쓰는 거 우리 했잖아 이거. 대표 문제 설명하면서 내가 강조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데 내가 문제를 풀라고 할 때는 봤더니 합성된 게 아니라 합성 이전의 함수로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한다? 합성되어 있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을 한 문자로 치환을 하고 치환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x에 관하여 정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좀 넘기고 플러스 1 양변에 2로 나누면 x에 관한 이 정리된 식이 있을 건데 이제 이걸 왜 합니까? 라고 하면 이 x자를 대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제곱을 하면 이게 약분약분 되고요. 요것도 이렇게 약분약분 되면서 ft는 t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t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1. 자, 여기는 약분약분 했으니까 마t 마 1입니다. 자, 계산을 해보니까 t제곱 더하기 t만 남아가지고 ft가 바로 요 놈이었던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저기는 fx가 2일 때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t 대신 x를 집어넣을게요. 요 놈이 2가 될 때 요 방정식에 해니까 넘어오면요. 자, 이렇게 해서 써버리고 요 방정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니까 굳이 인수분해해서 구해도 되겠지만 합이나 곱이 나왔을 때는 근과계수가 더 낫겠죠. 그래서 근과계수 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정답 1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합성되어진 함수에서 나는 합성 이전의 함수가 필요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치환을 통해서 합성 이전의 함수로 고치는 작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알겠죠? 제 말 이해되고 있습니까? 이거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합성함수 할 때? 대표 문제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다음 몇 번이 질문이었냐면 82번이었죠? 82번 가볼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딱 뭐예요? 빨리 풀지 못하도록 만든 문제고 대신에 이런 문제들은 천천히 읽어보면 어려운 문제 아니야.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1보다 큰 자연수 집합 n이 n에서 n으로 대응되는 두 함수가 있대요. 그럼 f함수는 x에서 x의 양의 약수 중에 최대인 무슨 수? 소수한테 가랍니다. 소수. 약수 중에 소수인 거. 그 다음에 g함수는 x는 x 플러스 4한테 가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그대로 그냥 써보면 될 것 같아. 자, x가 소수일 때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대로 따라가면 되거든. 자, 잘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직접 보여볼게요. n이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될 놈은 뭐 2부터 시작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봐. 자, 여러분들 이 상황을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함수가 있어. 자, 요 2라고 한번 해볼게. 자, 2의 양의 약수 중에 최대인 소수는 누굽니까? 2죠. 자기한테 가야 되겠네. 자, 3의 양의 약수 중에 최대인 건 누구한테 가야 되겠니? 3한테 가야 돼. 4의 양의 약수 중에 최대인 숫자는 누구한테 가야 되겠니? 2한테. 5의 양의 약수한테 가는 건 누구가 되겠니? 6의 양의 약수의 최대인 숫자는 누구한테 가야 되겠니? 3. 7의 양의 약수의 최대 값은 누구한테 가야 되겠니? 8의 양의 약수의 최대 값은 누구한테 가야 되겠니? 소수 중에 제일 큰 거는 거니까. 이한테 가는 거 되겠습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지금.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럼 봐봐. 선생님, 이게 맞냐 틀리냐 물어보고 있으니까 상황의 느낌 알았거든? 자, x를 제곱하면 무조건 x를 제곱했을 때, 자, 이거 제곱하면은 실제로는 얼마가 될 거냐? 그렇네. 그렇겠네. 자, 이놈들은 아무리 제곱하더라도 9가 나오잖아. 9의 양의 약수는 얼마니? 최대인 건 3이겠죠. 자, 그 다음 4의 양의 약수 16 해봤자 이렇게 짝수 2의 배수와 관련된 약수들은 아무리 거듭 제곱하더라도 무조건 누구한테 가야 되겠니? 요놈한테 갈 거야. 2한테. 그러면 여기서 잘못된 게 4 같은 경우에서 바로 나가리네. 6일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다 6 집어넣어봤다? 그럼 6한테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6이 아니라 얼마로 간다는 얘기일까? 2한테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기억선지는 나가리야. 여기까지 이해되었을까요? 자, 이런 식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선생님. x가 어떤 숫자들로만 딱 제한시켰을 때요? 소수. 3, 2, 3, 5, 7, 11 이런 숫자들만 딱 제한시켰을 때 합성의 순서를 바꾸어도 똑같은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 자, 그 똑같은지 한번 봐볼게. 자, 우선은 f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니? gx라고 하는 이 함수값이랑 이런 것들은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막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상황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럼 이거는 모든 전교 1등한 학생이든 10등한 학생이든 100등한 학생이든 푸는 방식은 동일하다는 거야. 확인을 해야 될 거잖아. 그치? F함수가 어떤 상황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보자마자 이 특징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소수일 때는 자기 자신으로 가겠지만 소수가 아닌 짝수는 다 누구한테 간다는 거야? F함수는 전부 다 2한테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양의 약수 중에 최대인 소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봐봐. 소수는 어떤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과 자신만 약속하는 숫자 중인데 어떤 것들로 되어 있어? 2, 3, 5, 7인데 2 빼고 다 무슨 수야? 2 빼고는 다 무슨 수입니까? 홀수만 소수가 될 수 있잖아. 홀수 안에서도 다 되는 게 아니라 홀수인 것들이 이제 소수가 될 거 아닙니까? 11이라든지 13이라든지 17이라든지 19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소수인데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정의역 자체가 짝수라면 약수들 중에 뭘로만 구성될 수밖에 없겠어? 짝수로 구성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 숫자들 중에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6이라고 하는 놈은 짝수지만 이거보다 큰 숫자로 가긴 할 겁니다. 대신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못 간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거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지금 여기는 G 안에 누가 있는 거니? fx 함수가 있어. 근데 정의역을 이렇게 제한시켜놨네? 실제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여기에 gx 함수는 2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2를 집으면 이미 나가리다야. 여기 2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오겠니? 이거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6이죠. f6은 얼마로 가겠니? 3으로 갑니다. 자, 여기는 2 집어넣으면 얼마로 가죠? f1은 2한테 가는 거죠? g2는 얼마로 갑니까? 6한테 가버려요. 이미 뭐 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같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문제는 오히려 쉬웠네. 그럼 야, 여기 봐봐. 기억, 니은까지 내가 풀었는데 확실하게 틀렸잖아. 잘못됐냐? 아, 나 이거 전체로 생각했다. 그렇네. 내가 아까 여기 왜 6, 지금 잘 봤어요. 좋아요. 소수대. 이것도 니은선이랑 똑같은데 제한됐네. 모든 x가 아니라 어떤 숫자로만 됐던 겁니까? 그럼 이것도 무조건 맞겠다. 그죠? 얘네는 있잖아. 소수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고 있는데 제곱을 하게 되면 거놈들 중에 소수 중에 제곱, 예를 들어서 2의 제곱이나 3의 제곱이나 5의 제곱이나 7의 제곱들은 1, 2, 4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건 1, 3, 9 될 거니까 이건 1, 5, 25 이렇게 될 거고 1, 7, 49 이렇게 될 거니까 무조건 제일 큰 소수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70, 자기 자신으로 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선지는 뭐 했던 거야? 맞았던 건데 제가 잘못했네요. 니은은 무조건 틀린 건지 알겠죠? 그죠? 저는 이거를 소수가 아니라 그냥 정의역 전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6을 아까 쓴 것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썼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6은 소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혹시 기억이 틀렸다면 볼 것도 없이 디귿만 맞을 거니까 답 쓰면 되겠지만 이름부터 상황 디귿까지 확인해야 되네. 자, A가 뭐의 배수? 6의 배수.
B가 뭐의 배수? 4의 배수이면 얘네들에서 최대값은 5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겠네. 봐봐라. 4의 배수와 관련해서 4의 아니구나. 4의 배수 중에서도 어떤 거 있습니까? 4, 6에 24, 만약에 4, 6에 4의 배수 중에 여기 24가 있고요. 얘도 뭐 24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둘 다. 근데 24 안에는 2라고 하는 짝수의 소수도 있지만 누구도 있습니까? 3이라고 하는 소수도 있는 거잖아, 약수로. 그럼 무조건 누굴 선택하겠니? 3. 여러분들 무조건 누굴 선택하겠어? 3.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되겠니? 6 돼야 되는 거니까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쓰시고 정답은 기억만 맞다라고 쓰시면 끝나는 문제였겠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가면서 상황에 집중하셔야지 맞추는 거지 뭐 이런 설명을 한번 들었으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잘 풀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알겠죠? 문제 상황에 집중하시고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보시면 똑같이 하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특징을 먼저 간파해봐. 여러분들이 이 식만 보고 있잖아. 어떤 함수가 F 함수인지 특징을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이 이상의 자연수를 화살표 보내보다 보면 느낌이 온단 말이야. 아, 얘네들 해봤더니 선생님 소수는 자기 자신으로 가겠지만 소수가 아닌 것들은 2 아니면 3한테만 다 화살표를 보낸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렵지 않다고 느낄 건데 그냥 문제만 보면 한 번에 해결 못하니까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천천히 메모해 주시고 자, 다 메모가 됐으면은 다음 문제 형태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여기 54페이지에서 넘어가고요. 5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55페이지. 자, 55페이지 질문이요. 55페이지는 괜찮을까요? 실수, 오케이, 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286 한 번만 가볼게요. 286. 자, 286 문제만 한 번만 볼게. 자, 286은 아마도 합성함수에서 단독으로 자주 내는, 규칙성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규칙성. 야, 이거 설명할 좀 가치가 있는 문제다. 잘 봐야 돼,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미리 알고 푸는 것과, 여기 잘 봐야 된다, 이거. 이거 좀 중요해. 이거 좀 고난도 문제에서 아주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얘가 이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보면 이 문제나 그 문제나 풀 때 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보시면 돼. 잠깐 봐. 자, 잘 들으세요. F라고 하는 함수를 2번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건 얘는 두 개 간격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야. 자, 이러한 형태가 나올 땐 정의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정의역들이 어떻게 화살표를 줘야 되냐면 자기 자신한테 주거나 또는 이 두 개가 물론 더 있어도 상관없어. 무조건 자기 자신 가거나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서로 크로스하면서 화살표를 보낼 때는 무조건 2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2번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는 건 이런 뜻인 거지. F 안에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는 뜻이야. 그럼 이런 함수는 특징이 뭐라고? 2개 간격으로 뭘 갖고 있다는 이야기일까? 반복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만약에 F에 뭐 2014가 얼마냐 딱 물어보는 순간 요 놈은 결국은 누구랑 똑같다고 하면 될까? F 한 번 합성한 거랑 결과가 똑같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바로 해당하는 거고. 왜 2로 나누죠? 이 F 함수 자체가 2개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오케이? 꼭 알아두셔야 돼. 자, 2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는 화살표를 어떻게 준다고? 자기 자신한테 주거나 또는 어떻게? 2개만, 여러 개가 있으면 2개씩 짝 지어놓고 그 2개 짝 지어진 것들끼리 엇갈려서 크로스해서 보내는 이 상황일 때만 이게 가능해요. 하나 더. 이거 메모해야 된다. 이거 진짜 중요해. 뒤에 나올 거야. F를요, 3번 합성했는데 항등함수야. F를 3번 합성했을 때 나타난 항등함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3개 이상의 원소가 있다라고 할 때,
자,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거나 또는 자, 이 두 개는 서로 한 칸씩 밀려가고 나머지 마지막에 있는 거는 맨 위로 올라가는 거. 또는 자, 그 맨 위에 있던 것이 바로 맨 밑으로 가고 두 번째가 위로 올라가는 이 케이스. 자, 이러한 화살표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는 함수들은 세 번 합성하면 무조건 자기 자신이야. 세 번 합성하면 무조건 자기 자신이야. 그러니까 여기 원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세 개가 있는데, 잘 봐봐.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 이건 몇 번 합성하면 항등함수일까? 몇 번 합성하면 항등함수일 거냐? 이렇게 되면. 몇 번? 몇 번? 틀리면 어때? 아니, 괜찮아. 틀리면 어때? 몇 번 합성하면 항등함수일까? 이렇게 생겨먹은 대응관계를 이루는 함수. 몇 번? 두 번. 왜 두 번이야? 자기 자신은요, 한 번,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건 다 항등함수가 되는데, 결국은 두 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냐, 세 번 합성해서 항등함수냐는 두 개가 엇갈리는, 이거 지우면 되죠. 이건 자기 자신으로 갔으니까 이거 지우면 결국 이 두 개가 엇갈려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니까 이건 결국 엇갈린 이 상황이라고. 근데 얘는 어떤 상황이야? 얘네들은 두 개가 이미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하나가 이렇게 치솟아 올라갈 거나 또는 맨 위에 것이 밑으로 내려가고 두 개가 치솟아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일 때가 바로 세 번 합성할 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딱 나오면 원래는 몇 번 해봐야 돼? 규칙성 찾을 때까지 넣어봐야 돼. 알겠지? 원래는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근데 공부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상위권 학생들은 딱 보자마자 두 개가 내려오고 있고 하나가 올라가면서 자기 자신 가고 있어. 자기 자신은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무조건 그냥 항등함수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몇 번 합성했다라는 거. 몇 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 된다는 걸까? 세 번. 세 개가 반복된다는 얘기지. 세 개가 될 때까지는 다른 게 나오다가 네 개가 되면 첫 번째 거랑 똑같고 다섯 번 합성하면 두 번째 거랑 똑같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 여기까지 될까요? 그럼 재야, 만약에 혹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합성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는 몇 번 주기로 반복될까? 6번이에요. 이게 몇 번에 반복된다 그랬죠, 제가? 2번. 이게 몇 번이라고 했어요? 3번. 근데 이게 동시에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둘의 무슨 배수? 최소 공배수. 6번 합성했어요. 이것도 시험에 있습니다. 일반 어려운 문제집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서 풀게 되면 시간 굉장히 많이 잡아먹거나 못 풀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이제 사실 알아두면 되게 용이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딱 보자마자 선생님이 두 개가 이렇게 크로스하면 두 개 간격으로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고, 이 두 개는 내려오고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하나가 내려오고 두 개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일 때는 세 개 간격으로 반복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 덩어리에서 이루어졌다면 두 개 간격으로 쭉쭉 갈 거고 세 개 간격으로 쭉쭉 갈 건데, 결국은 한 덩어리 전체 입장에서 보자면 2의 배수, 3의 배수의 공통인 최소 공배수인 6의 배수 간격으로 동일한 게 나타나겠구나. 제 말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찌됐건 몇 개 간격으로 반복된다? 3개 간격으로 반복된다. 뭐 때문에요? 자, 밑에 거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는요,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다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요놈 세 마리에 대한 대응이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 간격으로 반복할 거니까 이건 3으로 딱 나눴을 때 떨어지는 상황이라 F3의 1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누구랑 똑같다고 보면 될까? F1의 1과도 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99를 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잖아. 나눠 떨어지는 건 3번 합성했을 때 거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100이라고 하는 걸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나오잖아. 그럼 이건 F를 한 번만 합성했을 때는 똑같은 거니까 얘는 금방 찾겠지. 1일 때는 얼만데? 2야. 근데 F 3번을 합성한 거는 1일 때 2가 될 거고, 2는 누구한테 가는 거니? 3한테 갈 거고, 3은 누구한테 가는 거니? 1한테 가는 거니까 결국은 3번 합성했을 때는 자기 자신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뭐 1 쓰시면 둘이 더해서 정답은 얼마다? 3 이렇게 써버리고 빨리 끝낼 수가 있다고. 물론 모르면 선생님 저 이거 몰라도 그냥 쉽게 풀었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런 상황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그냥 이 문제에 입각해서만 푼 학생은 절대 이거 못 푼다고. 근데 이렇게 나오든 이 개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나와도 자신 있게 이런 상황이 딱 떠오를 거고, 이렇게 딱 나오면 떠올 건데, 근데 이건 딱 보니까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이거 3번 반복할 때마다 주기 항등함수가 될 거니까 3번 반복할 때가 바로 주기함수야 라고 생각하고 딱 3으로 나누겠다 생각을 하는 거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하면 돼. 어떨 때 반복성이 나타날 때까지, 이게 반복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제 2를 집어넣었을 때인 거니까 3. 3번 반복을 하면 얘는 3을 집어넣었을 때니까 1. 4번 반복을 하면 2를 집어넣었을 때니까 다시 2. 2, 3, 1이 계속 반복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좀 이참에 이걸 알아두라고. 이거 메모해놔야 된다. 이거 진짜 중요하다.
제가 왜 중요한지 아마 뒤에 가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숙지하셔야 돼. 이거는 숙지해야 돼. 머릿속에 언제든지 물어보면 두 번 합성했는데 항등함수야? 그럼 여러분들 그 정의역의 원소들 중에 각자가 자기 자신을 가거나 혹은 그 정의역의 원소들 중에 두 개씩 서로 엇갈려서 가는 것도 가능해요. 엇갈려서. 근데 세 개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그 세 개의 정의역의 원소가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 형태처럼 대응관계를 이룰 때만 가능하다. 다른 건 없어. 이 두 개밖에 없어. 알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상황의 문제도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좀 중요도가 높고요. 고난도 문제 풀 때 알아두고 있는 학생과 모르는 학생들은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니까 보라고 한 거고. 다음으로 넘어갈게. 56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가 합성함수 마지막이냐? 또 있냐? 아, 뒤에가 있지. 뒤에 중요한 게 있다.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 56으로 먼저 갈게요. 56. 자, 56이 이러한 이제 반복성 찾는 문제인데, 형태가 어려워 보이니까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해볼까요? 여기서 몇 번 한번 해볼까? 하나, 딱 비슷해 보이지만, 딱 봤을 때 어려워 보이는 거. 그럴까? 자, 291번 한번 해볼게요. B반 학생들도 같이 한번. 자, 291번 보면서, 아, 이런 포인트에서 이 합성함수 문제는 단독으로 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형태가 조금 달라도 특징은 동일하니까 나중에 몇 번만 풀면 진짜 쉬워. 진짜로. 이건 안 해서 그런 거지. 진짜 쉬운 거다. 자, 잘 봐요. 자, 봐라. 봅시다. 1, 2, 3, 4. 자, 1, 2, 3, 4. 자, x에서 x로 대응되는 fx 함수가 있는데 4가 아니면 여기다 집어넣으래. 자, 1 집어넣으면 얼마로 가죠? 1 집어넣으면 얼마로 가? 2로 가네요. 자, 2 집어넣으면 얼마로 가죠? 3으로 집어넣으면 얼마로 갑니까? 4. 자, 그 다음 요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야. 이건 우리가 아까 외운 거 아니잖아. 그지? 만약에 여기서 이게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건 3개 합성됐을 때 항등함수가 될 거라는 거 알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왔잖아. 이건 모르잖아. 넣어보면 돼. 넣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2니까요. 2와 관련된 거니까 2부터 한번 가볼게요. 한 번만 합성했을 때가 혼자 있을 때는 얼마? 3. 두 번 합성하게 되면 이 한 번 합성했을 때는 이 결과가 정의역으로 오니까 3을 넣었을 때가 4. 그 다음 세 번 합성하게 되면 4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될 거니까 이 앞에 있는 게 바로 정의역으로 오잖아. 1. 자, 4번 합성하게 되면 얘는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자, 요놈을 또 다시 넣으면 2. 자, 2 집어넣으면 다섯 번째 합성했을 때 얼마가 되는 겁니까? 요놈 얼마가 된다? 2 딱 집어넣었을 때가 아까 얼마나 그랬죠? 3. 그럼 이제 느낌이 옵니까? 느낌이 와? 아, 이 F라는 함수는 몇 번 합성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4번 합성하면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첫 번째 거랑 똑같을 거고 여섯 번째 합성한 거는 두 번째 거랑 똑같을 거고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10을 4로 나눠볼게요. 10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나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요거랑 똑같다는 이야기겠죠? 10번 합성한 건 두 번 합성한 거랑 얘랑 똑같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1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됩니까? 4개의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11은 4로 왜 나눕니까? 4개 간격으로 반복하니까. 만약에 5개 간격으로 반복하면 민준아! 5로 나누는 거야. 펜 들고 집중해야 돼, 민준아. 집중해. 또 집중력 떨어진다, 민준아. 3. 이거는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세 번째 거는 1이니까 요놈 둘이 더하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절대 어렵진 않으니까요.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막 이런 기호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해봐야 돼. 문제를 풀어봐야지 느는 거지. 그냥 쉽게 느낄 수가 없어요. 많이 풀어보면서 자기의 체감적인 난이도를 낮춰야 됩니다. 많이 안 풀어보면 계속 어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들도.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그런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아직 안 풀었거나 어렵다고 느껴서 못 풀었거나 한 친구들은 이 페이지는 풀어야 돼요. 이 페이지는 어려운 게 아니야. 56페이지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딱 하나 정도만 더 하고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296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96번. 자, 296번을 하고 A반 학생들은 저쪽으로 이동하시고 B반 학생들은 그대로 나오셔가지고 제가 좀 더 설명 추가적으로 할게요. 자, 296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나요? 자,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내는 거는 선생님이 이제 막 자기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참고하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 이게 어렵지 않다고? 봐봐라.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은 아직 문제량, 푼량이 부족한 거야. X에서 X로 대응되는데, 아이고매 X 안에 들어가 있는 정의역의 원소 몇 개야? 구체적으로 4개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 1도 고민하지 말고, X라고 하는 이 정의역 안에 숫자를 집어넣고, 화살표만 잘 보내주면 된다고. 화살표만 잘 보내면 이 함수는 끝나는 거야. 자, 먼저 무슨 대응한다 그랬어? 1대1 대응이니까 겹치는 건 없을 거야. 그리고 1과 2에서는 바로 나왔어. 관계식이 있으니까, 그죠? 1은 누구한테 가야 되겠니? 1. 2는 누구한테 가야 되겠니? 4. 끝났네. 그 다음 3과 4일 때는요, 결정됐네. 3 집어넣으면 3 플러스 A죠. 그 다음 4 집어넣으면 4 플러스 A로 갈 건데, 얘가 얘보다 하나 더 크잖아, 무조건. 4 집어넣었을 때가 3 집어서 하나 더 크잖아, 그지? 그럼 무조건 3은 2한테 가야 될 것이고 4는 3한테 가야 될 거라고요. 그러니 얘가 3이고 얘가 2니까 먼저 A가 얼마라는 거 알겠냐?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안다니까?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A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딱 찾았고, 이미 F 함수는 와, 봐봐. 이걸 낼 수밖에 없다니까? 자, 이거 몇 개 간격으로 반복이야? 이거 딱 대응 관계 보면서 이거 몇 개 간격으로 반복되는 거니? 3칸이야. 그걸 알고 보는 친구하고 이걸 모른 채 그냥 하나하나 넣어보는 건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제가 오늘 꼭 그거 했던 거 잘 봐두셔야 돼. 자, 그러면서 이 문제는 뭐까지 물어봤느냐? 역함수야. 중요한 거는 원래 있던 이 함수가 3개 간격으로 반복을 하잖아? 마찬가지. 이거의 역함수인 F 인버스 X 함수, 곧 G 함수도 몇 개 간격으로 반복된다고 보시면 될까? 3개 간격 반복이야. 왜? 내가 여기서 한번 GX 함수 만들어 볼까? X는 이렇게 될 거야. 1, 2, 3, 4가 있고, X는 이렇게 있을 건데, 이게 이제 G 함수야. 자, 1은 그대로 화살표 받았으니까 돌려주는 거고, 2는 돌려주니까 3한테 갈 거고, 그 다음에 3은 돌려줄 거니까 4한테 갈 거고, 4는 2한테 가는 식으로 반대쪽으로 화살표 보낸 게 이게 G 함수잖아. 맞죠? 그럼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해서 G함수는 여러 번 합성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오케이. 자, 이거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지? 이거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지? 3 나눠봐. 18. 8이니까 얼마냐? 2냐, 2? 맞아. 나머지가 얼마야? 2 맞죠? 그래서 얘는 G 2번 합성한 거랑 똑같다고. 맞지? G 2번 합성한 거라는 것은 G 안에 G가 들어가 있는 상황일 건데, G3이 얼마죠? 4입니다. 4는 얼마로 한테 갑니까? 이게 지금 현재 4인데, 그럼 얼마로 가냐? 4는 2한테 가는 거니까, 마일 더하기 2라서 정답은 얼마? 어디 잘못했냐? 1이냐, 1? 그래요. 제가 잘못했네요. 흥분해가지고. 1입니다. 그럼 1이니까 얼마로 가겠냐? G3은 4한테 가니까 이 둘이 더하면 얼마야? 3이지. 잘 봐두세요. 주어진 정의역이 화살표를 보내는데 그냥 둘이씩 크로스하는 상황이면 2개 간격으로 반복성을 갖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2개는 밑으로 내려가고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는 형태의 함수면 무조건 몇 개? 3개 반복으로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몇 장 뒷장이랑 제가 또 합성함수와 관련해서 설명할 게 아주 중요한 게 뒤에 남아있어서 그거 설명하고 역함수 이어서 갈 건데, 여러분들 지난번 숙제는 그래도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제 유리함수까지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숙제는 유리함수 뒷부분도 좀 뒤에 갈수록 항상 어려워지는 단어 내용이 많은데, 456번까지만 좀 해볼게요. 456번. 자, 그 문제에 최대한 집중해서 풀어보시고, A반 학생들은 집중해서 풀어주시고, B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건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마시고, 중요한 거 오히려 대표 문제 한 번씩 더 점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A반 학생들은 이쪽으로 가시고, B반 학생들 남아주시고, 예진이 넘어갈 때 잠깐 교무실 늦었다고 말씀해주세요.